조간 브리핑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000조 원에 육박해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는 기사 먼저 살펴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세직 서울대 교수팀 논문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계부채가 995조 8천억 원 더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000조 원에 육박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부채, 전세 보증금까지 더하면 지난해 총 가계부채는 3,187조 4천억 원으로 3,0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이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8%가 아니라 153.9%로 급증해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며 9월 코픽스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전달보다 0.44%포인트 올라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코픽스 상승분만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인상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6.4%를 넘게 되고 NH농협은행도 6%를 돌파하는데요. 대출 금리가 뛰며 영끌족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 연 2.91%로 주담대 4억 6,600만 원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코픽스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연간 상환액이 2,333만 원에서 3,178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항공과 해운, 정유, 화학업체들이 올 하반기부터 침체 터널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실적을 판가름하는 SCFI가 1,81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자 HMM과 대한해운, 펜오션 등 해운사 실적이 훼손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코로나19 이후 쌓인 손실의 여파가 상당한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말 부채 비율이 6,544.6%로 지난해 말보다 4,100%포인트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유사는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정제 마진이 이달 둘째 주 배럴당 2.1달러로 하락했는데요.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정유업계는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정제 마진으로 인해 하반기엔 상반기 대비 실적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도 실적을 가르는 핵심 지표죠. 에틸렌 스프레드가 이달 1일부터 10일 평균 톤당 163달러로 반년 새 60.6%나 떨어져서 적자에 직면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국내 상품을 구입하는 해외 역직구가 지난해 4천만 건을 넘어서 2014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건수는 4,049만 7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7년 만에 106배 늘어난 건데 금액도 급증해서 지난해 17억 4,51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직구가 늘어난 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데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 소비자들의 역직구가 2,07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974만 4천 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다시 매일경제입니다. 화려한 단풍과 쾌적한 날씨로 빚을 내서라도 골프를 친다는 가을에는 보통 골프장 예약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열됐던 골프 열풍에 거품이 빠지면서 국내 최고 명문 골프장들의 황제 회원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이스트밸리 CC 회원권 가격은 지난 3월 23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제는 16억 5천만 원 수준으로 6억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스트밸리 CC를 포함해서 남부 CC와 남촌 CC 등 최고가 회원권 3인방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락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상황이라며 연말 법인들의 수요가 늘면 반전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